차관님, 네. 제가 2025년 늘봄학교 시행 방안을 보니 학부모님들의 90% 이상이 늘봄학교에 대한 적극적 지지가 있습니다. 네. 또 내용도 보니까 기존의 교과에서 가르치지 않는 문화, 예술, 체육 관련된 내용들이 또 많이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늘봄 교육이 새 정권에서도 더 확대 또 더 좀 세밀하게 운영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서지영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도 우리가 잘 또 새길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재원인데 네. 2026년에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된 거죠? 네, 지금 이제 26년 이후에 3학년 이후에 네. 이제 확대하는 어쨌든 늘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 현장의 요구들은 있습니다. 예. 근데 방식으로는 보면 초등학교 3학년 이후의 경우에는 학교 시간이 3시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네. 거는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이 대부분 3학년까지가 네. 대부분일 거고 그래서 현재 1조 2천억에서 한 3천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이게 산술적으로 보자면 6학년까지 하면 4조까지 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학원 가야 되는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냐면 이 늘봄 교육이 굉장히 좋은 강점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문제점 혹은 잘못된 문제점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단국대학교 이수정 교수가 너무 늘봄 교육에 깊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는 세간의 의혹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수정 교수가 어떻게 정책자문관으로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자료 좀 올려주세요. 제대로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사실 납득이 안 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수정 교수가 쓴 논문이 2021년도 교육정치학 연구 28집에 쓴 논문 온종일 돌봄정책 의제 설정 과정과 분석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부 주도로 작성된 교육개혁안을 성급하게 추진되게 될 때 결국 교육 현장에서 정책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받지 못한 채 문제만 파생시키게 된다. 이 논문의 맨 마지막 결론이 정부 주도의 개혁안 추진 관행을 탈피하고 교육 현장으로부터 요구와 문제를 더 고려하며 이와 관련된 관계 집단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의 핵심 내용은 교육부 주도의 교육 정책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이 강하다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때 돌봄과 방과 후 정책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커 정부 주도로 하는 것이. 그런데 돌봄과 방과 후를 합쳐서 사실은 늘봄으로 윤석열 정부 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정책을 갖다 비판을 하고 그래서 교육부 주도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낸 사람을 왜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주도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왜 정책자문관으로 불렀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 정책이 과연 늘봄 정책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후에 학부모들의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까지도 해결하면서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러면 차후에 더 많은 아이들을 태어나게 하고 교육시키게 하기 위해서 인구 정책까지도 고려된 내용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문재인 정부가 했던 돌봄 방과 후를 조금 더 새롭게 하고 물론 이 이재명 정부에서 더 세밀하고 더 확대해서 더 좋은 정책 만들 건데 저희들이 또 그렇게 하고 또 여야가 합의해서 그렇게 할 건데 왜 이수정 교수처럼 이렇게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갖다가 교육부 장관은 불러들여서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원래 하기로 했던 늘봄이 1년 뒤에 시행하기로 한 걸 조속하게 빠르게 한 거냐. 이 조속하게 빠르게 하면서 결국은 늘봄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게 된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늘봄 교사를 양성하다 보니까 이런 리박스쿨 같은 게 나오게 된 건데 이것에 대해서 교육부가 정확하게 답을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답을 지금 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정말 안 됩니다. 이건 끝까지 잘 저희들이 정리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세요. 뭐 자문관의 역할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 교육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보시면 제가 교육부 출신으로서 정책을 차근차근 담당하는 청동교육관료입니다. 이 교육 돌봄 넓음을 포함한 모든 정책들은 교육부의 우리 저기 동료 직원들이 같이 고심을 하고 그걸 시도교육청하고 거의 석 달, 넉 달을 거의 매주 현장을 같이 하면서 만들어낸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자문관이 특별하게 이러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뭐 저로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의혹은 제기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 예, 예. 네, 김종 의원님 네. 발언 마치셨어요? 네. 네, 네. 아니 제가 아까 이수정 자문관의 영향력 행사,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교육위원장이 그렇게 지금 아까 그 교육 공직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일부 간접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하십니까? 아니, 지금 여러 가지 내부의 제보가 극우 단체와 MOU 체결하라고 강요하고 압박하고 이런 제보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지금 김준혁 의원님이 그 비슷한 취지로 자문관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이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런 쪽에 쉴드를 칩니까? 자문관을 보호한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자문관을 보호하시는 아닙니다. 취지죠, 그게. 정책의 과정에서 이거는 교육부가 교육부의 역량을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우리 차관님이랑 이거 갖고 시시비 나누고 싶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지금 교육부가 지금 책임을 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네. 사실 지금 면목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오히려 의원들이 문제 제기하기 전에 교육부에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찾아냈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국민에 대한 태도가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네. 하여튼 제가 이렇게 오늘 좀 강도 높게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국민의 목소리가 지금 네. 국민들이 굉장히 좀 화가 나 있으시니까 그 분노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도 좀 목소리 높아졌는데요. 네, 그건 좀 고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네. 네.